시청자 여러분, 그건 안녕하셨습니까? 의사 오용환입니다. 오늘 제가 전염성 설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들이요, 요즘은 여행도 많이 가고 또 선교도 많이 가니까 전염성 설사에 걸릴 확률도 좀 많아졌습니다. 여기 보시면요, 이런 데가 콜레라 걸리기에 아주 딱 좋은 것입니다. 왜냐면요, 여기는 그 바닷가가 있고 여기 조그만 냇물이 이렇게 서로 만나고 있습니다. 콜레라균은 짭짤한 거, 염분을 좋아합니다. 그리고 또 여기처럼 좀 온도도 좀 높아야 되고요. 그런데 콜레라균은 조금 먹으면요, 위산에서 전부 없애버리는데 많이 먹으면 살아서 넘어갈 수가 있고, 또 어떤 분은 위산을 차단하는 약을 먹게 되면은 콜레라에 더 잘 걸릴 수가 있습니다. 또 하나는 또 우리가 왜 그런지 모르는데 O형 피를 가진 양반들이 또 콜레라에 잘 걸린대요. 여기 그 콜레라 균을 이렇게 보시면요, 마치도 정충 비슷해요. 이게 꼬리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친구는 여기 들어와서 무슨 문제를 일으키냐면은 장에서 물을 흡수하는 것을 방해해요. 그러니까 장을 해치는 게 아니라 물을 흡수를 못하게 해요. 흡수를 못하는 것도 뿐만 아니라 있는 물도 빼냅니다. 여기 보시면 그 제트 엔진이 갈 때는 이쪽으로 더 분사를 하는데 착륙할 때는 반대로 이쪽으로 나옵니다. 그러니까 거꾸로 이 제트가 이게 나오는 거죠. 이렇게 됩니다. 그러니까 물이 엄청 빠져요. 근데 이 설사하는 것이 마치도 뜬물 같아요. 이런 게 10,000cc, 20,000cc 하루에 이렇게 나옵니다. 그러니까 살들 못해요. 그러니까 금방 탈수에 빠질 수가 있죠. 뭐 이 친구는 이제 닌게류가 있으니까 이제 살았죠. 이렇게 닌게류만 맞고 있으면요, 며칠만 있으면 또 나아요. 이럴 땐 저희들이 항생제를 드릴 수도 있지만요, 안 먹어도 닌게류만 넣으면 한 며칠만 있으면 회복이 됩니다. 이 균은요, 조금만 있어도 몇 개만 있어도 이것이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장 점막이요, 이 성벽처럼 빈틈이 없어요.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그 장벽을 뚫고 들어가냐면요, 이 장 안에 뭐가 있나 그래가지고서 이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문을 잠깐 열 때가 있어요. 요때 요 놈들이 싹 들어갑니다. 근데 몇 마리가 들어가서는 뭐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.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면역세포 매크로파지라는데 요 속이 들어가요. 그래갖고 요 놈을 죽여버려요. 그럼 이놈이 죽으면서 뭐가 나면은 인터루킨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, 이 물질이 나오면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, 아이고 여기 큰일 났습니다, 빨리 와보십시오. 그러면은 백혈구, 이건 이제 군이나 마찬가지예요. 백혈구가 왁 와서 때려부셔요. 그러니까 점막이 상하니까 이때 그 못 들어가던 놈들이 다 들어가게 되죠. 그러니까 점막이 상하니까 이절할 때는 혈변이 오고요. 이것이 어디까지 또 전염시키냐면요, 직장까지 와요. 이 직장이 염증이 오면요, 변을 봐도 시원하지도 않고 어떤 분이니까 20번 간대요.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. 혈변, 뭐 곱동 이렇게 이제 넣게 됩니다. 그래서 뭐 혈변을 하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 있지만요,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 이진입니다. 왜냐하면 전염력이 아주 높아요. 또 어떤 설사가 있을 수 있냐면요, 항생제를 먹으면 여기 있는 균이 죽어요. 근데 이 뱃속에 이 균이 쫙 깔려 있으면, 여기처럼 잔디가 쫙 깔려 있으면 다른 균이 살 수가 없어요. 항생제가 들어가서 이 균을 죽여놓으면 이 나쁜 균이 살 기회가 생깁니다. 그래가지고 이 클러스트레도 이런 균이 살면은 좋은데 얘네들이 독을 내놔가지고 이게 문제예요. 그러니까 삼촌이 불법 체류해가지고 사시는 것도 그런데 또 해까지 준다 이거죠. 이건 이제 장 내시경으로 이제 이게 뒤다본 건데, 이런 덕개기가 뭐냐면요, 이 백혈구가 이게 모인 것이에요. 이 독이 있으면요, 또 백혈구를 다 일로 오라고 이렇게 좀 모아놓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걸 가만두면 나중에는 뭐 창자가 구멍 나는 수도 있습니다. 또 이런 것을 고치는 것은요, 또 항생제를 줘야 됩니다. 근데 이 항생제는,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미트로니다솔이라는 거 또는 뱅코마이신 이런 거를
줘서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. 장질부산이요. 이 보시면 이게 저게 낙지처럼 생겼어요. 근데 이 친구도 뭐 위산에 no problem 이게 통과합니다. 그래가지고 이 점막이 들어서 이 친구는 무슨 재주를 가지고 있냐면요. 이 친구도 면역세포를 들어가는데 이질은 면역세포를 죽였는데 이놈은 안 죽이고 같이 동승을 합니다. 이 면역세포는 피 속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피 속에서 돌아다녀요. 근데 이 면역세포는 마치도 이 탱크 같아요. 이런데 이 속에 들어가지고서 탱크처럼 이게 쏘아대면요. 그러니까 이 매크로페이지는 뭐를 내냐면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을 쏴냅니다. 이게 나오면 열이 나와요.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항생제가 없을 때는요. 한 달, 하루도 끊치지 않고 계속 열이 난다. 그래서 우리가 욕할 때 그 예병알을 넣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뭐 요즘에 이제 항생제가 있으니까 30일 같은 것이 한 3일 정도면 열이 떨어집니다. 왜냐면요. 항생제 먹으면 피로 들어가니까 요 놈 여기 있구나. 그래서 쉽게 치료가 돼서 요즘은 이제 그 장질부사로 돌아가신 분은 드뭅니다. 그런데요. 어떤 때는 장염으로 시작해서 됐는데도 설사를 안 하는 수가 있어요. 오히려 변비가 있어요. 왜냐하면 열이 나가지고 땀이 빠졌으니까 변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. 어떤 분은요. 그 캄보디아에 그 단기 성기를 갔다 와서 열이 난대요. 이게 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이제 말라리아 그 학질을 먼저 생각하고 이게 더 위험합니다. 하지만은 또 뭐를 생각하게 되냐면 장티부스, 장질부사도 걸렸을 확률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CDC에서는요 그런 데 갈 때는 그 예방 접종 예방약을 먹으라 합니다. 이 먹는 약은 하루 걸러서 4알만 먹으면 되는데 이거는 살아있는 약화된 균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걸릴 수도 있대요. 근데 주사 맞는 거는 한 번만 맞아야 되는데 이건 걸리진 않지만은 이건 또 효험이 좀 별로 좋질 않아요. 그것도 작년에 또 많이 문제됐던 이콜라이.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콜라이는요. 저희들 장에 우글우글 있으면서 전혀 해를 끼치지 않고 있습니다.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중동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인데 요 몇몇이 이 사람들이 나쁩니다. 그러니까 이콜라이 중에서도 O15H7 이 이름도 길어요. 이름이 나쁩니다. 이런 이콜라이는 어디 있냐면 소장에 있어요. 특히 송아지에. 그런데 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1% 정도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어떻게 들어올 수 있냐면요. 그런데 시금치 같은데 요즘은 뭐 올게닉이다 뭐 비료 안 주고 두엄 줄 때 이때 이게 붙어 있으면요. 이게 잘 씻지 않으면 이때 먹을 수가 있죠. 그리고 이 햄버거 밑에는 것은 그 웬만한 다 쓰레기 같은 잡동사니를 이 가르니까 그때 뭐 혹시 그 어떤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소의 장을 터뜨려가지고 조금 이렇게 감염돼서 나올 수 있으면은 나와서 이게 잘 익혀서 먹으면 괜찮은데 덜 익은 햄버거를 먹으면 또 걸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장이 헐면은 뭐 혈변 나오면요.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은 3일이면은 다시 상피가 자라나니까 오케이, no problem.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피 속으로 흡수가 되면은 혈관을 갖다가 갉아먹어요. 그런데 뭐 혈관이 이런 데 갉아먹어야 상관없지만은 이 우리 피가 제일 많이 가는 것이 이 콩팥입니다. 콩팥을 상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뇌까지 상하는 수가 있어요. 또 하나 이 곤란한 건요. 이렇게 혈변이 나왔을 때 항생제를 주어서 균을 죽이면은 더 심해질 수가 있대요. 왜냐면은 항생제가 들어가서 균도 죽이지만 이게 균이 안 죽고서 이게 용 쓸 때 이때 독이 더 많이 나온답니다. 그래서 아주 난감해요. 특히 이 어린애들한테 이 항생제는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장염에서도요. 이 장 안에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장 밖으로 나가면 이게 문제가 되죠. 골프도 마찬가지죠. 이게 오비 밖으로 나가면 문제인데 여기 있으면 여기서 뭐 러프해서 쳐놓으면 되죠. 이게 이제 장 밖으로 나가는 것이 타이포이드 피버, 장질부사, 이콜라이 이제 이런 게 되겠습니다. 근데 이질은 피 속으로는 안 들어갑니다.
근데 이 설사약, 뭐 이모디움, 뭐 로퍼라마이드는 이것이 장을 운동을 서서하게 해주는 약입니다. 그러니까 설사가 고쳐지는 게 아니라 장이 움직이지 않아서 설사를 안 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설사를 안 하고서 있으면요, 독이 흡수될 확률이 많고 또 세균이 뚫고 들어갈 그 찬스가 많아집니다. 그러니까 항생제 없이 이모디움을 주는 것은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. 오늘의 그 요점이 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요, 그 더운 지방에 여행 갔을 때, 이게 나무에서 그냥 다 익은 거를 싸가지고, 뭐, fresh squeezed, 금방 짜가지고 여기다가 얼음 넣으면, 설탕 안 쳐도 맛있다고 하죠. 참, 이게 참 위험합니다. 그리고요, 흑염소 젓, 지금 짜서 아직도 따끈따끈하다. 또 이런 것도 위험합니다. 그리고 그 혈변이 있고 설사할 때는 저희들이 그 항생제를 드리는데, 소와 어린 나이한테는 저희들이 좀 생각을 좀 더 합니다. 그리고 위산이 적으신 분, 또 위산을 차단하는 약을 잡수시는 분이 여행할 때는 더욱더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. 그리고 설사약이라는 것은 장의 운동을 느려주는 것이고, 이것이 잘못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